이곳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소사 FM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너나들이 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사마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사 FM 너나들이 팀 춘희 인사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이네요. 다들 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가득 담아 첫 번째 코너 톡톡 소사 알림이 시간입니다. 소사 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 토요일 산세 체육공원에서 푸른 꿈 큰 잔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세계 문화체험, 친환경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참여 마당과 맛있는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먹거리 마당, 장기자랑 및 방송 댄스 등 볼거리들이 가득한 공연 마당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지역 주민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시고 어르신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청소년들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계시는 꼬비 심야식당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봉사하고 계신 이승훈 활동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사 F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동 꼬비 심야식당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가로 봉사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꼬비 심야식당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소사동에서는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꼬비 식당을 모르는 청취자분들에게 꼬비 식당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하고 있는 꼬비 심야식당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2014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지역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 시민사회단체분들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에 좋은 마을 공동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밥차 같은 것들, 밥상 같은 것도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15년부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한 4개의 지역교회랑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합쳐서 부천체육관 아시죠? 저쪽 원미구에 있는 부천체육관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상에서 마치 이렇게 밖에서 파는 밥차처럼 테이블 깔고 지역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은 금요일날 저녁은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어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아이들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꼬비 심야식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훈 활동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을 하시고 또 활동가로 하시다가 또 대표님도 하시다가 또 다시 지금 활동가로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들의 쉼터를 각별히 생각하시는 동기가 있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네.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세월호 참사 11주기였는데요. 제가 이 지역에 오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사건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사회적 참사 겪으면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거는 기성세대에서 멈춰라, 우리 말만 듣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걸 지키다가 사실은 골든아워를 놓쳤고요. 골든타임을 놓쳤고요. 그걸 보면서 어른들의 역할은 뭘까? 그러니까 지역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 다음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꼬비심야 식당은 제가 그 많은 길들 찾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뭐 어떤 애들에게 너 뭘 해야 돼, 아니면 너는 우리 단체에 소속돼야 돼, 아니면 우리 사업에 포함돼야 돼,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 멋있는 일들의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야 라고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밥을 퍼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무명의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시작되는 그 당시에 시작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그 가치를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꼬비심야 식당에 같이 동참하게 됐고, 그렇게 된 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실 어른들이 얘기하기는 뭐 청소년 미래의 막 꿈이다 희망이다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청소년들이 주변인 취급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아동은 아동이라 어르신이라 이렇게 챙기는데 청소년은 정말 갈 곳을 잃고 고민이 있어도 어디다 맘 놓고 저기 할 때 같이 이야기할 때도 없고 맞습니다. 정말 쉼터 같은 게 없는데 그거를 포착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잡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혹시 뭐 좋은 점, 보람도 많으시겠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민간에서만 다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안에서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부터 매주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들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 비용들까지도 거의 100%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아래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 1년에 한 몇천 건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 지금 10년 동안 재보니까 한 수만 건의 식사를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5, 60명의 후원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은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어떤 단체들, 어떤 정신이든 간에. 근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과 함께,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해서 이것들을 구성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주변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알게 되거나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물적 아니면 재정적 아니면 인력적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발을 넓혀서, 아니면 조금만 더 자주 밥상하고 싶다. 그런데 그럴 만한 공간도 저희가 고정비를 내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사람들 매일매일 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인화도 시켰고, 네. 그리고 한 단계는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네. 그러게 이런 좋은 일들이 정말 민간 차원에서만 된다는 게 작년인가요? 그 어린이 식당도 오셔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크게 개선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게 저도 수시로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도 이거를 보시고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잊어버리세요, 금방. 예, 그래서 후원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십시일반. 예. 그러면 또 청소년들에게 그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또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으로 준비하시는데, 그 밥 한 끼가 그냥 밥 한 그릇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감동적인 일화가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먹는 일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거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권과 교육권, 또 그리고 행복권, 그리고 먹을 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인데, 아이들이 그 먹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 혼자 먹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 대부분 음식들을 이제는 식당에서도 먹지 않고 대부분 편의점에서 먹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균형한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고 그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계속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밥상의 목표예요. 식당, 심야식당의 목표예요. 네.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정서적으로 삶의 가치라든가 삶의 의미들을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구성원들, 활동가들, 또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삶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공부해서 대학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삶의 형태가 있고 너가 다르지 않고 또 너가 하는 행동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얘기해주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가장 열악한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실패의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먹여놓고 계속 돌봤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일할 터전이라든가 네. 뭐 자신이 서야 될 자리가 없어지는 점점 애들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제 챙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나쁜 일로 돌아간다거나 정말로 이제 자기 삶을 또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다시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요. 그걸 또 보면서 사실은 아이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들 들 때 다시 마음 다잡고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더 잘해보자라는 마음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한 명은 이제 태어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봤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문화 가정이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어느새부터 복장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스트랩바를 신고 다니고 막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말에 걸어도 말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되게 총명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야 누구야 좀 같이 얘기하자면 막 도망갔어요 저를. 그래서 막 어디 같이 나와서 같이 밥도 먹자, 같이 캠프도 가자, 같이 공부도 네. 하자 이러면은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도망다녔어요 저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밥을 집에 가져다 줬어요. 예.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가지고 밥을 가져가는데 한 50가정 정도 가져가는데 그런데 어느 집에 빌라의 3층에 가서 음식을 주고 오는데 내려오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너 뭐야? 그러니까 저 여기 2층에 살아가는 거예요. 집을 안 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 집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 1년이 지나가서 그 친구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저 한번 심야식당 나와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1년, 2년을 그냥 바다만 먹고 있다가 한 1년 나오진 정도. 않고. 네, 네. 1년 정도. 네.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고 뭔가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혼자 외톨이로 살지 않고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저희 심야식당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아직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회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네.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다 같이 공동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진짜 그 각계전투라고 그래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고 또 드라마 같은 데는 보면은 너무 또 이 상위층에서 공부에 막 4살 5살부터도 저 대학을 목표로 해서 너무 또 앞서가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 아이들도 이 다음에 많이 힘들 때 그 따뜻했던 밥 한 끼의 그 정서를 추억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는 안 갈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도 그렇고 멀리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밥 한 끼의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정말 양껏 퍼주지 못하시잖아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재정도 그렇고 몸이 하나인데
그래도 또 제2의 꼬비 심야식당 같은 계획을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의 목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지역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부천 시민 먹거리 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어린이 식당 마루도 있고 네네. 청개구리 밥차도 있고 네. 그 지역에 생협들도 같이 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는 먹거리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부천시 네. 먹거리 기본권 조례도 아. 같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내 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37개 동 이렇게 있다면 네. 그 각 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구마다 몇 개씩은 지역사회에 이런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바라는 점은 단순히 이제 아이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기후위기 밥상,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밥상, 또 그 하나의 음식이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치를 품은 밥상들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꿈꾸고 있고 이미 지역사회에는 유휴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좀 위탁받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아니면 컨소시엄을 맺던지 간에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지역사회에 누구라도 와서 편하게 먹고 아이들은 아동카드로 급식카드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노인들도 때로는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노인도 그렇게 어떤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밥상을 좀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연대체로서 함께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단체들이 다 저희를 포함해서 법인화를 다 사회적 동작이라든가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그것들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제 가서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가 먹는 밥을 같이 먹는 그러니까 네. 내가 먹지 않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나는 먹지 않는 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같이 먹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에서 만들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큰 꿈을 꾸고 계시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고 빠르진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좀 협력을 하면은 좋을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이거를 깊이 또 보고 또 보시고 곱씹으시면서 좀 함께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연구해 주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제가 부천에 온 지가 이제 10년 되는데요. 10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10년 전에. 네. 그때는 막 체육관 빌리고 어디 막 뭐 책센터 빌려서 같이 애들이랑 마을 학교를 했었는데 10년 한 8년도 안 돼서 그 공간을 조그맣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들면서 삼도했던 게 우리가 꿈꿨던 게 그걸 계속 추구하면 된다라는 생각했고 좀 그 시간이 요원할지 모르지만 네. 마음을 잘 모으고 동료를 만들고 동지들을 만들고 지역에 좋은 사람들 만들면 결국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되게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충분히 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또 좋게 알려주시고 하시면 또 좋은 분들이 또 꼭 저희한테 같이 저희랑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 소사동에서 또 이 주변에서 그런 일들 꿈꾸시면은 저를 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저도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불시에 가가지고 저도 맛있는 밥, 정성스러운 밥을 한 끼 결례를 무릅쓰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정성 가득하고 찌개와 밥과 또 과일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잘 먹었고 그거를 먹은 청소년들이 정말 정서적으로도 고프고 육체적으로도 배도 고프고 이런데 그거를 채우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 예, 그런 생각도 했고 정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연희 방송과 다르게 가슴이 굉장히 좀 울렁거려요 진짜. 예, 그래서 참 좋은 분을 모셨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길면은 또 그간의 10년간의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데 한정
한정된 네, 시간이라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활동가님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제2, 제3의 꼬비 식당이 빨리빨리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 푸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참 살만하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훈 활동가님의 신청곡 직접 제목과 네. 가수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이슨 브라즈의 리브 하이라는 곡입니다. 네, 되게 따뜻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I try to picture a girl through a looking glass and see her as a carbon atom. See her eyes and stare back at them. See the girl as her own new world. Though her home is on the surface, she is still a universe. Glory God, oh God is peeking through the blinds. Are we all here standing naked, taking guesses at the actual date and time? Oh my, justifying reasons why is an absolutely insane resolution to live by.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Taking it easy,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I try to picture the 네, 제이슨 브라즈의 리브 하이를 듣고 오셨습니다. 최고의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빈칸을 채워봐입니다. 여기서 어디 갔을까요? 우리 이거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좀 땀이 나는 시간입니다. 네. 진짜 땀이 나네요. 갑자기. 네. 연두색을 고르셨습니다. 요새 계절하고 딱 맞습니다. 예, 네모칸을 채워주세요. 네. 예, 요즘 나의 관심사는 쌍둥이다. 쌍둥이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육아하는 아빠인데요. 쌀쌍둥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개월이고요. 거의 매일 이 아이들이 제 주 관심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돌보는데 힘쓰고 있어요. 아들 가진 부모들이 아드님 뒷모습을 보면 짠하답니다. 저도 아들 가졌지만 짠하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빠라 그럴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센스 있게 또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이제 또 상품. 상품. 네, 상품 있습니다. 없는 찰리시밀지만 상품. 예, 좋은 색 뽑아주세요. 네. 좋아하시는 색. 되게 긴장되는데요? 네, 뭘까요? 보라색 연보라. 뭘까요? 세트입니다. 디퓨저 세트.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건 심야식당에 갖다 놓겠습니다. 또 갔다가 이렇게 하실 생각하시네요. 그지? 네, 감사합니다. 순발력과 재치 넘치는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고 보니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 얘기 그냥 편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딱 큐 들어오니까 말씀을 막 되게 하시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러셨어요? 저도 게스트를 잘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너나들이 문은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소사주민, 부천시민, 원근 각처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도 누르시고 또 저기 출연할래요. 또 손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5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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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